일상 속 쉽게 지나치는 것에 대해 궁금할 때 필TV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TV의 필입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7도로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강한 바람은 체감온도를 영하 20도 아래로 끌어내리겠습니다. 겨울철에 기상 예보를 보면 기온 다음 체감 온도를 얘기해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체감 온도가 몇 도라고 특정해서 알려주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체감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에 체감 온도가 왜 필요한지, 그 종류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체감 온도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인체가 느끼는 덥고 추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요. 체감 온도는 기본적으로 기온이 꼭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같은 온도라도 바람이 안 불 때 보다는 바람이 불 때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또한 주변의 습도라든지 일사량, 옷 입은 정도 등에 따라서도 추운 정도를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온 하나만으로 어느 정도로 추울지를 가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온에 다른 요소를 더하여 체감 온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체감 온도, 그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폴 사이플과 찰스 파셀은 남극을 탐험했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남극에 상주하면서 단순 기온의 한계점을 절감했습니다. 기온에 따라서 그날의 날씨를 가늠했지만 실제로는 바람이 부는 정도와 같은 다른 요소에 따라서 추운 정도가 상당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남극에서는 바람에 따라 춥기가 달라진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단하고 원시적인 방식으로 해당 속설을 수치화해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기온과 풍속에 따라 플라스틱 실린더 속 물이 얼마나 빨리 어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그 측정 결과로 피부의 단위 면적당 열손실량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1945년에 사이플 파셀 계산식이라고 불리는 풍속 냉각 지수가 탄생했습니다. 이 계산식은 수치상 기온이 아니라 실제 체감 온도가 필요한 겨울철 야외 활동과 군 작전 및 훈련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 기상청도 해당 계산식을 사용하여 체감 온도를 구하는 등 일기예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통해 측정한 것을 피부에 적용한 지표이다 보니 값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동하면서 변하는 풍속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풍속에 따른 열손실량만 고려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계산식의 한계점을 근거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식을 조금 더 과학화한 것이 바로 스테드먼 계산식입니다. 스테드먼 계산식은 로버트 조지 스테드먼이라는 미국의 섬유학자가 1971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계산식은 열평형이론을 바탕으로 기온과 풍속 등 변수를 반영하여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열평형이론은 옷 입고 얼굴만 노출했을 때의 열 생산량과 호흡 등에 의한 열손실량이 같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식을 도출했지만 그 식이 생각 이상으로 복잡했던 탓에 사용은 많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사이플 퍼셀 계산식과 스테드먼 계산식에 대한 대안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겨울에 상상 이상의 혹한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정확하고 보다 간단한 체감 온도 계산식의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1년에 미국 기상청이 지원하는 미국과 캐나다 공동연구팀은 자원자 12명을 대상으로 체감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제 인체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자원자의 코, 턱, 이마, 뺨 등에 온도 센서를 부착하고 바람이 부는 풍동 터널 속에서 런닝머신 위를 걷게 했을 때 일어나는 열손실을 측정했습니다. 그 와중에 기온과 바람을 변화해주고 15초마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다양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실제 피부의 열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식은 사이클 파셀의 계산식보다는 현실적이었고 스테드먼 계산식보다는 간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온 외에는 풍속 정도만을 고려한 탓에 햇빛, 습도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기상청이 널리 쉽게 쓸 수 있는 간단한 지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지표는 미국 기상청에 의해 채택되었고 미국, 한국 등지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한국 기상청이 겨울철에 제공하고 있는 체감온도 역시 이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계산식은 사실상 기온과 풍속만을 고려했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는 이 계산식을 대체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폴란드에서 진행되었던 UTCI라는 일반 기후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기온, 풍속뿐만 아니라 주변 습도, 일사량, 기분 정도 등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이 지표는 기온과 풍속만을 고려한 것보다는 정확하지만 현재 폴란드에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려 변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도 많이 들고 넓은 지역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알리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실제 온도와 우리가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서 나름의 지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변수를 통해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내는 만큼 단순히 정확하다고 선호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간단하다고 선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다고 해서 절대적인 정확성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지표의 장단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체감온도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보다 심도 있게 체감온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 겨울철 기상예보 시에 말하는 체감온도라는 것이 누군가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계산식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한 지표가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변수가 있고 그 수치를 말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도 겨울철 기상예보 시에 체감온도를 왜 말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도 일상 속 지나치기 쉬운 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 지나치기 쉬운 것에 대한 궁금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TV의 필이었습니다.